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 2022년 코레일 면접 상반기 필기 합격자 발표가 드디어 났습니다. 이제 면접일까지 많이 남지는 않았죠. 이미 서류 제출 대상자 분들은 면접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코레일 면접을 정말 0부터 시작한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 얘기에 주목을 꼭 해주십시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해야 하는 3가지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회다, 특강이다, 1시간, 2시간 이렇게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코레일 면접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기실에서 상황 면접을 여러분들이 7분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3장이 있다. 안내서와 상황 질문 한 10줄 정도 되는 부분, A4지와 볼펜이 주어집니다. 그럼 7분 이후에 발표지를 보면서 책상에 앉아서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상황들, 그리고 코레일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자기소개라는 거를 하셔야 되고요. 책임감이 좋다, 누구보다 성실하다, 이런 태도형 자기소개보다는 역량형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역량을 지녔고 그걸 코레일에 가서 뭘 하려고 이렇게 오셨는지 이런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1분 동안 상황 면접이라는 게 주어질 텐데 어떤 식으로 상황 면접이 구성되어 있는지는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딜레마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7분 동안 상황 면접을 대비를 해야 하고 발표를 해야만 코레일에 합격을 할 수가 있는지를 내일 라이브로 또다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면접 백서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구매를 하신 분들 기준으로 초대를 드릴 겁니다. 네 번째로 이런 상황 면접이 끝났을 때 꼬리 질문이 한 2-3개 정도가 있을 거고요. 압박이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경험 질문에 2-3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죠. NCS 기반으로 의사소통, 대인관계, 문제 해결 등등 여러 가지 답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직 적합도. 여러분들이 왜 코레일에 오셨는지, 동료와 고객, 상사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억울한 상황이 좀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코레일에서 10분 동안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알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첫 번째 미션은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사례가 있으셔야 됩니다. 직무기술서를 보시고 가장 유사한 여러분들의 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뽑아내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영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 응대만 했다 쳐도 유사 경험이 있죠. 기술직은 전공을 공부했다, 자격증을 공부했다, 그 외에 코레일 인턴을 했다, 아니면 유지보수와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추리셔야 된다. 그리고 사회 경험 중에서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나의 성공이 조직에 어떻게 기여를 했고 그런 부분들 중에서 그냥 밋밋하게 말고요. 문제를 해결했던 과정을 제시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점수를 받겠죠.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를 하셔야 나의 적극성과 나의 이런 자발적인 성향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의 성공의 의미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공익적인 사고로 결국 만들어낸 나의 업무 효율화나 내가 생각하기에 전에는 기준점 이하였는데 기준점 이상으로 개선을 하였다, 이런 사례이죠. 그리고 고객 응대 시에 역시나 편의 개선 사례, 돌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는가 이런 부분 메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직업윤리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대인관계 면에 있어서는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꼭 이 평정표 5가지를 기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코레일의 합격 노트 보시는 분들은 아마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요 정신자세, 전문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의사표현 정확성, 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 이 부분에 점수를 골고루 받으셔야 2배수를 뚫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받는 내용들과 그리고 나의 메인 소재와 최대한 관련이 높은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것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기출 질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인성평가만 봐도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 외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원칙을 준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직장 상사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런 많은 이런 경험들 중에 경험류의 질문을 보고 이에 어떤 답을 해야 되는지를 일일이 보기에는 거의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없다, 이 부분을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나의 메인 소재를 확실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내세우셔서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셔야 된다. 각각의 질문들을 일일이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자소서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지원 동기와 10년 후에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코레일에 제시를 할 것인가, 그리고 소통인 이외에 전문인과 혁신인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정말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되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시하는 직업윤리, 이 정도가 구두상으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면 이전에 나왔던 항목들도 꼭 보십시오. 합격 노트에 보시면 정리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면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1분 자기소개와 상황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1분 자기소개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이전에 준비를 해왔던 내용을 암기해서 말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얘기든 할 건 있을 겁니다. 다만 상황 면접 PT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면접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물론 나에 대한 정리가 먼저 하라고 1번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은 상황 면접입니다. 근데 미리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유튜브로도 촬영해서 제가 배포를 해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상황 면접을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하느냐, 직무별로 기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점점 여러분들이 실제 근무를 하셨을 때 닥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건지를 묻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전 형태가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를 알고 준비하는 게 포인트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 코레일 면접 백서에 자세하게 담아놨습니다. 직무별로 이 역대 질문들을 다 모아서 답안과 함께 공개를 하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효과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상 기출 문제를 5개에서 한 8개 정도 최근 기출 유형을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조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스피치 학원이나 아니면 일반 컨설팅을 가셨다가 뒤늦게 면접이 정말 코앞에 닥쳤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들었던 얘기들을 5가지 패턴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상황 PT를 준비하라고 나의 견해와 상사와의 의견이 불일치했을 때 상사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상황 질문이라고 하고 준비를 하게끔 한다. 이런 곳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답변으로 하실 내용이지 절대 코레일의 상황 면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이와 같은 상황 면접 PT를 보셨다고 하면 코레일 상황 면접의 경향을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는 이런 내용이라는 점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히 뻔한 것들 있죠. 코레일의 직무 수행자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 임하는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를 1분 발표를 하십시오. 이런 것도 맞지 않습니다. 절대 최근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어떤 직무 내에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레일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드디어 이제 끝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동안의 이런 적자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매출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발표를 하십시오. 이런 거는 서울교통공사 스타일의 전략 PT입니다. 근데 이러한 전략 PT는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냥 물었을 때 면접관에게 나의 어떤 아이디어와 생각했던 나의 어떤 소신 있는 발언을 하실 필요는 있으나 절대 이런 것을 상황 PT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영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보기 위하여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어르신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다쳤다, 고객이 피치 못하게 엄청나게 길게 줄을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 있죠.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코레일 면접 백서를 꼭 여러분들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코레일 면접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퀄리티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부분은 신뢰해 주셔도 좋습니다. 누구보다 코레일에 가장 많이 배출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추려서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에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들만 추려서 또다시 여러분들께 연습을 하라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혼자 준비를 하건 스터디를 준비를 하건 좋은 컨텐츠, 올바른
올바른 컨텐츠로 대비를 하십시오. 꼭 이 부분을 강조드려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스피치 학원에서 상황 면접 PT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울분을 토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 4번입니다. 코레일에 입사 후에 맡게 되는 땡땡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조직에 적응해 나갈지를 발표하시오. 이런 거는 상황 PT가 아닙니다. 이런 거 보시면 과감하게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코레일의 모든 직무에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현직자와의 많은 이 커뮤니케이션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떤 이슈가 있고 그리고 직무 내에서 어떤 게 좀 바뀌었고 사고가 어떤 게 좀 크고 작은 게 있고 이런 점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께 가장 연습을 할 수 있는 최신의 경향을 담아낸 그런 기출 문제들과 예상 기출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는 것을 뭐 스터디를 할 때나 혼자 준비를 하거나 상관없이 꼭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뭐 짧고 굵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상황 면접을 할 때 7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그 종이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지문 내에 딜레마 상황이 제시가 됐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떤 상황이다 라고 요약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신입사원에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는 정말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또는 현직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알게 된 매뉴얼에 따르면 가나 다라 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지를 내일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그 역량이 그 상황 속에 무엇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이런 게 있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대처를 나는 하겠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점수가 없어요. 추가적으로는 나의 과거에 이런 나의 경험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행동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점수다. 이런 기대 효과가 그래서 코레일에게 어떻게 일어날지 또 나에 대한 한계점과 보완점까지 1분에 깔끔하게 모아두신다고 하면은 뭐 결론과 포부까지 잘 하시면 특별하게 점수를 잃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많이 긴장되다 보니까 앞쪽에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나의 어떤 대안에 대한 한계점과 보완점이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국 면접관들은 이것을 묻게 돼 있습니다. 긴장되는 신입사원에게 1분 동안 발표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1분이라는 구성 요소에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7분 안에 어떤 부분을 좀 한계로 잡고 어떤 보완점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틀에 맞춰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부족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압박들이 있습니다. 선배들이 바쁜데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실제로 꼬리 질문인데요. 또는 상사한테는 전화를 안 합니까? 팀장님한테는 카톡을 하지 않나요? 그럼 이런 카톡도 아무도 안 받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에도 면접자가 얘기했던 내용을 안 한다면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면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이런 압박 상황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고 굵게 이렇게 세 가지를 다 담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면접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인성은 여러분들이 메인 소재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으로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 반드시 철저하게 역량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상황 면접에 대한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이번에 모두 합격합시다. 감사합니다.